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몇십만 년 전에 빙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온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합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제인 오스틴의 에마라는 소설 속에는 사과꽃이 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기가 과연 정확했느냐가 후세의 기상학자와 과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년이나 지나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영화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뭐 최근에도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바로 이 영화의 원작자가 제인 오스틴입니다. 그녀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살았던 영국의 여류 소설가로 섬세한 시선 또 재치 있는 문체로 18세기 영국 중상류층 여성들의 삶을 다루는 글을 썼었는데요. 뭐 대표작이 오만과 편견 또 이성과 감성 등이며 이 두 작품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영화가 되는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예. 그녀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금도 유명한 소설들을 출판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설 에마는 그녀가 40살에 출판했던 소설입니다. 네, 앞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과꽃이 핀 에마에 나오는 사과꽃이 핀 시기가 후세의 많은 기상학자 또 문학가 그리고 과학자들의 논쟁이 됐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인 오스틴의 그 소설 에마는 그녀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배경으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설 내용 중에 사과꽃은 하지 무렵에 피었다라고 예. 에마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과꽃은 영국에서는 5월에 피는 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인 오스틴의 착각이 아니었느냐라는 논쟁을 불러왔던 건데요. 에마는 유명하며 또 오래된 수도원이 있는 도넬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곳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우며 눈과 마음에 상쾌한 광경이었다. 영국의 실록, 영국의 견작지, 영국의 즐거운 전경이 화창한 햇살 아래에서 숨이 탁 트이게 펼쳐졌다. 농장과 비옥한 목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떼, 꽃이 만발한 과수원,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연기는 너무 아름다웠다. 이제 바로 여기에 나온 꽃이 만발한 과수원이 문제가 된 건데요. 통상 5월에 피는 사과꽃이 6월 하순인 하지 무렵에 피었다라는 대목이 예. 작품이 발표된 이래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네. 사실은 어찌됐든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 이 오스틴의 어떤 소설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름 없는 소설가의 작품이라면은 뭐 네. 논란이 전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가 높았던 소설이었기 때문에 논쟁의 중심에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사례는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그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 뭐 조영남 씨의 대장 논쟁 등 결국 이분들이 굉장한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듯이 말입니다. 제가 만일 소설을 쓰거나 네. 또 제가 만일 그림을 그렸다면 누구도 사실 시비를 걸지 않겠죠. 네. 제인 오스틴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유족들이 그 정리한 제인 오스틴의 생애와 서간이라는 그 책을 보면 말이죠. 네.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에마를 읽었던 그 오빠가 농담조로 물었다고 합니다. 네. 제인, 하지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너의 사과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오류다. 사과꽃은 한여름이 되기 전에 다 져버리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정리한 서간에 나오는 오빠의 질문이 결국 이 논란의 시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을 둘러싸고 이제 날씨에 집착하는 영국인 어떻게 보면 그 특유의 기질이 발휘된 것이죠. 예. 뭐 기상학자 또 관람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다양한 논의가 일어났고요. 영국의 그 권위 있는 과학지 네이처에서도 과학자들이 논쟁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논쟁을 보면 에마를 집필하던 시기에 오스틴은 자주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계절을 잘못 알아서 한여름에 사과꽃이 피었다고 착각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당시의 기후를 분석하면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에마의 사과꽃 핀 시기가 착오가 아니라 정말이었다. 이거 이제 밝혀집니다.
캐나다의 원작가인 세널 캠벨이 제인 오스틴 저널, 이게 이제 2007년 1월에 나왔는데요. 여기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그는 우선 사과의 품종을 낱낱이 조사를 해요. 그 가운데 에마 당시의 품종이나 재배 지역 등의 조건으로 좁혀 보았을 때 코트밴드 플래시라는 이 품종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과는 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서 좀처럼 서리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재배되었고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품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개화 기록을 보니까 가장 이른 만개일은 1961년 5월 9일, 가장 늦었던 만개일은 1962년 6월 13일이었다고 해요. 1년 차이로 꽃의 만개일이 거의 한 달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온에 따라 개화일에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쓸 당시 기온이 무척 낮았다. 이것만 증명이 된다면 꽃이 좀 늦게 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설 에마가 집필되던 시기에 유럽은 엄청 추웠던 시기였습니다. 카리브의 세인트 빈센트 섬의 스프리에르 산, 또 인도네시아의 아우산, 가고시마 현의 수아노세 섬, 또 필리핀의 마운산 등 대규모의 화산 분화가 이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1815년 4월에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산의 대폭발은 지구를 한랭화로 몰고 갔습니다. 당시의 기상 기록을 살펴보면 말이죠. 1815년부터 기온이 내려갔고 1816년은 여름이 오지 않은 해라고 불릴 정도로 이상 저온이 심각한 해였습니다. 1816년 7월에는 비가 자주 내렸고 들과 산에서는 꽃이 별로 피지 않았다. 농작물의 작황도 좋지 않았던 그런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젠티푸스와 장티푸스가 대유행을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식량난으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러니 바로 이런 기후의 한랭화로 사과의 개화기가 한 달이나 늦어진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네, 사실 뭐 지금이야 기후 정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갖지 않지만 사실 당시에는 이런 기후 변화를 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하지 무렵에 사과꽃이 폈다. 이것을 본 것을 그대로 작품에 옮겨졌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학자들이 과거의 기후를 알아내기엔 방법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인류가 기록을 한 이후의 기후는 역사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중세 도시에서 발견되는 이제 여러 가지 연대계들에는 특이한 기상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밀러의 그 사상의 기상일기 작성에 확산에 아주 기여를 했는데요. 밀러의 천문역에는 매일 지구나 해, 달 등의 위치와 예측한 정보, 또 함께 별도의 기일을 위해서 남겨둔 빈칸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은 날씨, 수확량, 바람의 세기, 수력 등의 행성 등의 배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으로 그 당시의 날씨를 좀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쥐리의 신학자였던 볼프강 할러가 1545년부터 1576년까지 기록했던 기상일기는 소빙하기 날씨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정말 가능하리만큼 굉장히 정확한 것으로 기후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당시 성당 등에 기록되어 있는 신자들의 11조 기록으로도 날씨를 추정합니다. 11조가 늘어나면 날씨가 좋아 작황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에마로 인해 당시의 기후가 증명되는 재미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날씨나 기후를 추정한다는 것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다는 생각도 듭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